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테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가열차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미국에서 나온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북한의 기습 공격, 또 북한의 귀신 공격, 신출귀멸할 수 있는 북한의 기습 공격에 한국은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어떤 거를 유념해서 북한의 기습 공격, 북한의 귀신 공격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는지를 밝혔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에 큰 피해를 준 드론, 즉 무인기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의심받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무기를 썼다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충분히 무인기를 써서 또 혹은 드론으로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2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연구 전문 교수의 기고문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북한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냐면, 자, 북한은 그 천안함 작전을 성공시킨 걸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면서, 천안함 작전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성공시킨 귀신작전, 신출귀몰 작전이다 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밝혔는데, 이번에 밝힌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밝힌 북한의 기습작전, 신출귀몰 작전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북한이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귀신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한 불특정 지역을 이 도발로 폭파할 수도 있다라고 예견하는 기고문이어서 앞으로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주목됩니다. 또한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이 이란과 같이 드론을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며 미 군사 이 작전에 대한 예견 및 연구 실적이 탁월한 이 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으로부터의 교훈, 북한이 미래전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기고문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의 교훈,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을 드론으로 폭파한 거에 대해서 북한은 미래전에 어떻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고문은 향후에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드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귀신같이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 청와대와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북한의 무인기를 기억하라며, 이 로버트 켈리 교수는 당시에 북한의 무인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급하기 그지없는 무인기였으나, 그로부터 북한 김정은과 북한의 군사력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으며, 또한 로버트 켈리 교수는 미국과 기타 정보기관들의 자료를 조합해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위치에 올랐으며, 또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드론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무인기를 가지고 한때 얼마나 많은 무인기를 한국에다 내려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진화된 북한의 무인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과 다른 정보기관들이 확인한 결과 북한의 드론, 이 무인기의 발전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로버트 켈리 교수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버트 켈리 교수가 과연 북한은 어떤 형식으로 드론을
이용한 귀신 같은 기습 작전을 할 수가 있느냐? 켈리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감행했던 이란의 드론 공격을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기고문은 북한이 이란과 같은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로 항공 분야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드론 공격이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 다시 말하면 이 북한의 드론, 무인기가 당시에 청와대와 주요 군사시설과 대한민국 2014년에 얼마나 만에 발견됐습니까? 자, 그때도 김정은이는 이 드론이 인공위성과 기타 다른 탐지 장비의 발견이 안 되는 것으로서 비대칭성으로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혹은 드론을 귀신같이 신출 귀모라는 작전으로 대한민국, 한국으로 침투시켜서 어느 한 불특정 지역을 폭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 이게 드론 공격의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 이 두 가지를 북한의 김정은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드론을 통해서 귀신과 같은 기습 공격을 한국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한 번쯤은 새겨들어야 할 이 발표를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고문은 또한 계속해서 경제적 이유로 북한은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 대형 공군기지, 그리고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인 F-35와 같은 전투기 능력 또한 항공 저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또한 산유국인 이란과 달리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연료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항공 전력은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비용으로서 또 혹은 훈련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드론을 통해서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할 수 있다, 기습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교를 소상하게 했습니다. 또 혹은 아울러 켈리 교수는 드론 공격이 전쟁 행위인지 여부에 모호하고 또 드론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공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드론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김정은이의 이 드론을 통한, 무인기를 통한 한국의 지역에 대한 공격 부분은 아마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북한의 드론 무인기를 통한 공격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도에 대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켈리 교수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고문을 딱 발표하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들과 또 그 사례, 또 지금 북한이 무인기를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팩트에 기초해서 한국은 이제 북한의 무인기 공격을 받으면 얄짤없이 기습 공격과 이 귀신 공격, 신출 귀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켈리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주로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발생한다면서 북한은 드론을 통해 이제 국경지대뿐이 아니라 한국 영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으며, 이 켈리 교수는 그거에 대해서 이놈의 주사파 문첩저비를 들이다 깠어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 문첩저비가 왜 DMZ의 일부 지역을 우리 GP를 해체했으며, 또 DMZ를 이 군사분계선 영공에서 왜 감시를 못하게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그거를 합의했는지 이 켈리 교수는 주사파의 문첩저비에서 디립다 깠습니다. 그러니 문첩저비가 이 GP를 없애고 또 혹은 그 GP 내에 무슨 평화의 들레길을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이 휴전선 부근에서 정찰 행위를 할 수 없는 9.19 합의는 엄연한 공산주의적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첩적 주사파의 간첩이란 이야기, 간첩. 문첩저비가. 응?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간첩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공산주의적인 색상을 가지고, 아니 한미동맹과 그렇게 2014년도에 무차별적으로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청와대까지 쳐들어왔는데 왜 DMZ 휴전선에서 정찰 탐지 활동을 왜 가로막았냐 이거야. 그건 문첩저비가 간첩이기 때문이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방송하면 할수록 열받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또한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2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 김정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공격 성공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이미 북한의 이 비대칭 전력과 또 대량 살상 무기 그 일부가 이란과 이 예멘과 시리아에 간 거는 다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드론 공격의 일부 무기가 북한제다라고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넷 연구원도 북한이 김정은이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대한 이란의 이 드론 공격 성공에 굉장히 흥분했을 거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의 목표물, 특히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똑같이 켈리 교수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드론을 통해서 많은 작전 준비를 한 것이 이미 미국 군사기관은 파악을 하고 있으며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드론을 통해서 청와대나 또 다른 데 사진을 찍다가 추락한 것들을 봤을 때 또 북한이 드론을 이용해서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리를 암살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과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파주시에 있는 LG 공장 또 이 경기 지역에 있는 대형 대기업들과 또 이런 군사 기지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드론 무인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원도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드론 공격은 한국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딱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버트 켈리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놈의 문접적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9.19 무슨 남북 군사 합의 말도 안 되는 이 병신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켈리 교수와 또 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했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아울러서 미국 애틀란틱 카운슬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도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은 이 한국의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며, 반면 이 한국 정부나 또 한국 군은 북한의 이런 무인기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기습 공격을 막을 수가 없으며 북한의 이런 공격은 무엇이냐? 북한의 귀신 공격, 기습 공격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한국은 대비해라. 이 문접접 정권에서 대비하겠습니까? 자, 이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밝혔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을 했던 이란의 상당한 공격무기가 또 예멘의 공격무기, 이 비대칭 전력과 대량 살상 무기의 핵심은 북한제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밝힌 지금 현재 북한의 귀신 공격, 기습 공격, 한국은 대비하라. 그 대비를 못하면 북한의 드론 공격에, 무인기 공격에 한국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DMZ의 GP를 철수하고 DMZ, 이 군사분계선 상에서 탐지, 정찰 활동을 못하게 한 북한, 김정은과 이 문접접가 맺은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러분, 주사파 생각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DNA를 가진 이 주사파, 이 문접접 정권이 어떻게 북한의 드론 공격에 길을 내준 거를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미 한미연합군은 9.19 군사합의 전에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북한의 모든 감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19 합의 후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주사파 문접접 정권은 괴멸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